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스에서 건설사 신용평가 발표가 나왔는데 상황 어떤지 알려주세요. 자, 꼬꾸라지는 건설사 신용등급, 공사비 급등에 사업할수록 순회. 요걸 자꾸 언급을 해요. 공사비 급등해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시면은 나심평에서 GS 장기 신용등급과 전망을 A 플러스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GS뿐만이 아니라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 역시 A 부정적에서 A 마이너스 안정적, 그리고 기업어음 신용등급도 A2에서 A2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지금 건설사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다. 물론 모회사 영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롯데건설 같은 경우 신용등급 부정적이지만 회사채 신용등급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롯데건설은 왜 신용등급이 안 떨어질까요? 간단합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건 뭐예요?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친구 3명이 저한테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1번 직장인 월급 500만원 받는다. 이 친구한테 100만원 빌려주는 것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거죠. 2번 백수, 이 사람한테 100만원 빌려준다. 3번도 백수예요. 근데 여기는 부모님이 상가 건물 한 2010년쯤에 사가지고 7채 있고 빚 없이 산 분들이 있어. 그리고 얘는 그냥 백수, 장백수. 그러면은 여기 빌려줄만 하죠. 왜냐? 수익이 탄탄하니까. 여기 빌려줄만 하죠. 모회사가 탄탄하니까. 여기는 빌려줬을 때 떼일 가능성이 높죠. 저희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무디스에서 한국 시중은행 신용등급 하락 전망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직 하락된 건 아니고 하락 전망이죠. 요 하락 전망을 왜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었느냐. 왜냐면 한국 시중은행이 신용등급 하락한다는 소리는 얘네가 일단은 돈을 잘 버느냐. 좋은 말로는 상생금융, 나쁜 말로는 관치금융 때문에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건전성 떨어졌죠. 부실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 재산이 많냐. 즉 한국 시중은행 터지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 위에 있는 부모는? 당연히 국가죠. 국가가 재산이 많냐. 이미 작년에 적자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올해는 92조 적자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신용평가 발표 난 거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 어떤 상황일까요? 결국에는 진짜 유의미하게 뚝 떨어지는 거는 이제 태영건설 같이 워크아웃, 여기는 아예 CCC로 떨어졌죠. A-에서 CCC 등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A-예요. A-가 안정권이 아니란 소리예요. A-가 안정권이면은 태영건설이 갑자기 워크아웃이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저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 GS 지금 안 좋아요? 물론 이런 건 안 좋죠. 최근 5년 동안 GS건설이 하자 판정이 가장 많다. 최근 6개월간은 대송이 많고. 그래서 하자 상위 20개 건설 보면은 1위 GS, 계룡, 대방, SM, 대명, 대우도 들어가죠. 롯데건설, 중흥, 효성,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자도 엄청 많은 것도 있지만 GS 이번에 호재 있잖아요. 영업정지 처분 멈췄다. 1개월짜리 서울시 처분이랑 8개월짜리 국토부 처분 둘 다 멈췄다. 그러니까 9개월 영업정지 할 거를 지금 보류가 됐고 재판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죽을 뻔한 일인데도. 죽진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였죠. 예를 들어서 한 3년만 늦게 터졌으면요,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다. 왜냐면 주차장 위에가 바로 놀이터였기 때문에. 근데도 저런 거 안 해주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저것까지 아마 통과됐으면 신용등급이 얼마나 떨어졌을지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 신용등급만 볼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신용등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 신용등급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진한 실적과 건설 부문 실적 악화 등으로 이마트의 신용도도 AA-로 떨어졌다. AA 부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떨어졌다. 2020년 코로나 때 한번 떨어졌는데 최근에 또 떨어진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재무지표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세계도 모기업 영향을 받아서 모기업이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크니까 지원할 수는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모기업 영향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거다.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나올 테고. 지금 지난해 종합건설사 폐업 581건으로 급증했다. 요거는 저금리 타면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늘어나죠.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건설사들 터졌을 때 수준.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64곳, 전문 건설사는 501곳으로 총 565곳에 달했다. 1, 2월에 565건의 건설사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위기설이 아니다. 4월이 아니다. 이 소리겠죠? 4월 위기설이 아니다라는 표현에서 4월이 아니다가 맞겠죠? 위기설이 아니다가 아니라 4월이 아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저렇게 줄폐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눈에 띄는 급락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 나온다? 터진 뒤에. 아까도 보셨지만 연체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이 정도 올랐는데 2012년, 2011년, 12년 저축은행 사태 터지면서 PF 연체율이 쫙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건설사 폐업도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건설사 지표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PF 규모가 2배로 늘었다. 그리고 부실 PF, 즉 위험 PF도 훨씬 더 많이 늘었다. 지금 그리고 브릿지론에서 멈추고 있는 PF도 훨씬 많고 근데 연체율이 안 늘었다 뿐이지 연체율이 안 늘어났지만 연체율이 늘어났죠. 2배 가까이. 근데 늘어난 연체율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부동산 PF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해줬어요. 연장을 했는데도 연체율이 늘어났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너지는 것도 엄청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 신용등급 조금 떨어진 거? 아 그래도 안전하겠네? 아니요 그렇게 훅 갈 줄 알았어요? 태형건설도? 그 다음에 GS건설 자이 유명하죠. 자이 아파트 산다고 자부심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훅 바뀌었죠. 자이 아파트는 하자 아파트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자이 아파트를 만드는 GS건설은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신용등급 떨어진다는 소리만 계속 나오고 있죠. 신용등급 떨어지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곳들도 많은데 뭔 기대로 계속 안전하다 안 터진다 여기 와가지고 위기만 조장한다 4월 위기설 뭐 라이트하우스가 퍼뜨린다 4월 위기설 이야기 안 했지만요 PF 위기랑 가계부채 위기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에 의해서 감춰졌을 뿐이지 결코 안 터진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 부동산이 폭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하는 거고 폭등했기 때문에 가려졌던 문제들이 폭락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해서 부동산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가 아니라 폭등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게 늦춰졌을 뿐이지만 결국에는 늦춰진 만큼 그만큼 부실하게 올려놓은 탑 부실하게 올려놓은 젠가탑은 더 크게 무너진다. 젠가탑 높게 쌓으면요 무너졌을 때 안 맞을 것도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